1855년 런던의 봄은 사교 시즌이 절정에 달하면서 기대감으로 술렁였고 그 누구보다도 이를 절실히 느끼는 이는 레이디 엘레노어 블랙우드였다. 그녀는 결혼 준비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채 가문의 타운하우스 응접실에 서 있었다. 25의 엘레노어는 실용성과 유능함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밤색 머리카락은 소박하지만 우아한 스타일로 정돈되어 있었고 이는 그녀의 지적인 담갈색 눈과 잘 어울렸다. 그녀는 사교계에서 이미 올 시즌 최고의 결혼식이 될 것이라고. 수근거리는 행사의 하객 명단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하인들은 옷감 샘플과 꽃장식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고 그들의 동선은 엘레노어의 세심한 계획에 따라 안무처럼 짜여 있었다. 그녀는 가죽 장정의 계획서를 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봄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흘러들어와 우아한 방을 비추었고 엘레노어는 잠시 멈춰 막 도착한 웨딩 케이크 샘플을 감상했다. 그 케이크는 너무나 예술적인 과자 공예품이어서 배달되었을 때 부엌 하녀들마저 탄성을 질렀다. 6개월 전 아버지가 손필드 공작 알렉산더 웨스트브룩과의 약혼을 발표했을 때 엘레노어는 귀족의 딸에게 기대되는 조용한 위엄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비록 가문 간의 정략 결혼이었지만 그 결합이 그녀와 같은 신분의 여성이 바라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교제 기간 동안 엘레노어가 가끔 탐독하는 소설에 묘사된 열정적인 사랑은 아닐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존중이 싹텄다. 알렉산더는 큰 키와 금발머리를 지닌 전형적인 영국 신사의 미남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친절하고 지적이었으며 많은 신사들이 그러하듯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법이 없었다. 히긴스 부인, 손필드 공작 부인이 되기까지 3주 남았어요. 3주. 엘레노어는 블랙우드 가문 신부 3대를 장식했던 레이스 베일을 조심스럽게 다리고 있는 시녀에게 말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는 정말 멋진 공작 부인이 되실 거예요. 히긴스 부인이 화장대 위에 은제 머리빗을 바로 놓으며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 답했다. 모든 것을 다 생각하셨으니까요. 엘레노어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고 꼼꼼한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며 가슴속에 작은 자부심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의 예식, 블랙우드 저택에서의 호화로운 조찬, 그리고 이탈리아로의 신혼여행. 알렉산더는 그곳에서 그녀가 책에서만 읽었던 예술과 건축을 보여주기로 약속했다. 신부 들러리 드레스의 정확한 색조부터 교회에 울려 퍼질 찬송가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준비되었다. 마지막 초대장을 붉은 밀랍에 블랙우드 가문의 문장을 찍어 봉인하면서 엘레노어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여인에게 기대되는 모든 것을 해냈고 존경받는 귀족과의 유리한 결혼을 성사시켰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그녀 앞에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감과 우아함을 가지고 걷도록 교육받은 길이었다. 그녀는 불과 사흘 만에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미래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산산조각 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오후의 햇살이 손필드 영지의 고목들 사이로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레이디 엘레노어 블랙우드가 마지막 결혼 준비를 위해 도착했다. 그녀가 탄 마차 바퀴가 곧 그녀의 집이 될 위풍당당한 저택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흠잡을 데 없이 관리된 자갈길 위에서 바삭거리는 소리를 냈다. 런던에서의 여정은 시골 저녁에 봄이 만개하여 꽤 즐거웠지만 엘레노어는 그 풍경을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목록과 준비사항 그리고 결혼식이 흠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할 수백 가지의 사소한 세부 사항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알렉산더가 습관처럼 오후 정원 산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엘레노어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연로한 바스 고모의 예기치 않은 도착으로 인해 불가피해진 좌석 배치에 대한 막바지 변경 사항을
논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손필드의 정원은 대저택 뒤편으로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기하학적인 울타리가 주 테라스에서 멀어질수록 더 자연스러운 식재로 이어지는 조경 디자인의 걸작이었고, 늦은 오후의 빛은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으며 향기로운 화단 사이에서는 벌들이 나른하게 윙윙거렸다. 엘레노어는 알렉산더가 선호하는 길, 즉 장미아치를 지나 백조들이 고요한 수면 위를 평온한 위엄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장식경 호수를 지나는 길을 따라갔다. 그녀가 약혼자를 일찍 도착한 것으로 놀라게 할 생각으로 높은 주먹나무 울타리 모퉁이를 돌았을 때 만개한 등나무 꽃향기가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마치 돌로 변해버린 듯 사지가 무겁게 굳어져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저기 일찍 핀 꽃으로 무성한 장미 격자문의 담장 뒤에 반쯤 가려진 채 알렉산더가 서 있었다. 멀리서도 그의 큰 키는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품에는 명백한 친밀함으로 그에게 바싹 기댄 옅은 푸른색 산책 드레스를 입은 가냘픈 여인이 있었다. 알렉산더가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추자 그녀의 금빛 곱슬머리가 머리핀에서 풀려 흘러내렸다. 그 열정은 엘레노어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서 있는 곳에서도 엘레노어는 그녀가 캐서린, 바로 자신의 여동생임을 알 수 있었다. 겨우 19살의 가문에 공인된 미녀였던 캐서린의 웃음소리는 언제나 방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존재는 엘레노어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자신을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다. 내 사랑 캐서린, 그동안 아닌 척하느라 정말 고통스러웠소. 고요한 정원 공기 속으로 알렉산더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결혼식이 끝나면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찾을 거요. 약속하오. 엘레노어는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심지어 눈을 깜빡일 수도 없었다. 그녀는 여동생이 까치발을 들어 엘레노어가 정확히 21일 후에 결혼할 남자의 입술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는 것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가 이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 조각 하나하나가 그 어떤 물리적인 상처보다도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녀가 목격하고 있는 것의 완전한 의미가 그녀를 덮쳐 익사시킬 듯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가 계획했던 완벽한 결혼식, 그녀가 공들여 쌓아 올린 미래, 그녀가 여동생과 약혼자 모두에게 두었던 신뢰, 그 모든 것이 마치 실제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그녀의 발밑에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엘레노어는 소리 없이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음속에서는 배신감과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차분함이 그녀를 감쌌다. 감정이 완전히 압도하려 위협하는 와중에도 그녀의 실용적인 본성이 재앙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며 계산하고 계획했다. 두 사람은 그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금지된 포옹에 빠져 있었다. 엘레노어는 돌아서서 침착한 얼굴로 저택을 향해 정돈된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 표정은 내면의 처참함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늘마저 엘레노어의 내적 혼란을 비추는 듯 그녀가 손필드 영지를 도망칠 때 지평선에는 검은 구름이 모여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그녀의 황급한 출발에 불길한 배경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기계적인 정확함으로 저택에 돌아와 시녀에게 필수품만 챙기라고 지시하는 한편, 부모님께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다는 짧은 편지를 썼다. 비록 그녀가 목격한 배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타고난 과묵함과 자존심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을 종이에 옮기는 것을 막았다. 고용한 마차가 손필드를 떠날 무렵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창문에 부딪혔다. 엘레노어는 충격으로 굳은 채에 앉아 있었고, 그 이미지를 떨쳐내려는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정원에서의 장면이 무자비한 선명함으로 재생되었다. 북쪽으로의 여정은 험난했다.
날씨는 이동하는 동안 급격히 악화되었고 시골길은 바퀴 아래에서 진흙탕으로 변했으며 마부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몸을 웅크린 채 어둠 속에서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갔다. 마차 안에서 엘레노어는 마침내 억눌렀던 슬픔에 굴복했다. 손필드와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눈물이 얼굴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고 마일이 더해질수록 계획했던 삶에서 멀어졌지만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미래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노선벌랜드는 멀리 떨어진 선택지였지만 의도적인 것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이모인 빅토리아 윈터스 부인이 눈부신 독립을 누리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당한 재산을 가진 과부로 재혼하지 않고 런던 사교계의 제약에서 대체로 벗어나 살면서 남편이 사망한 지 15년 만에 그의 광대한 재산 가치를 2배로 불린 수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마차가 마침내 거칠고 바람 부는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빅토리아 부인의 시골 영지인 윈터헤이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는 폭풍 때문에 여정은 거의 2배나 더 걸렸다. 엘레노어는 망토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위풍당당한 현관문으로 향하는 계단을 비틀거리며 오를 때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의 이모는 이미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엘레노어가 몇 시간 전 우편 여관에서 보낸 전령의 도착으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저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요, 빅토리아 이모님. 엘레노어는 나이든 여인이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앉아 흐느꼈다. 그토록 명백한 고통 앞에서 예의는 잊혔다. 제가 본 것, 제가 들은 것 이후에는요. 쉬, 얘야. 빅토리아 부인이 젖은 조카를 뜨거운 차와 담요가 기다리는 응접실에 활활 타는 벽난로 쪽으로 이끌며 달랬다. 넌 여기서 안전하단다. 설명은 내일 해도 충분해. 지금은 쉬어야 해. 폭풍은 마침내 윈터헤이븐의 두꺼운 돌벽박과 엘레노어 자신의 내면 모두에서 잠잠해졌다. 격렬한 감정의 폭풍은 공허한 무감각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벽난로 앞에 담요를 두른 채 앉아 마침내 손필드 정원에서 목격한 일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빅토리아 부인은 엘레노어가 말을 모두 쏟아내고 지친 침묵 속에서 춤추는 불꽃을 응시할 때까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얼굴로 아무런 방해 없이 들었다. 얘야, 때로는 끝처럼 보이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작에 불과할 때가 있단다. 빅토리아 부인이 마침내 엘레노어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한때 마음의 배신을 겪었단다. 비록 상황은 달랐지만 내 인생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고 믿었지. 하지만 여기 내가 서 있잖니.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 규정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설계로 만들어진 삶을 살면서 말이야. 엘레노어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모를 올려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멀리서 항상 존경해왔던 침착하고 독립적인 여인뿐만 아니라 불길을 헤쳐나와 더 강해진 동료의 영혼을 보았다. 그 순간 윈터헤이븐의 창문을 통해 새벽에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엘레노어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했다. 부서진 꿈의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은 회복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 아직 희망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연약했지만 아마도 그 전조였을 것이다. 런던 사교계는 사막에 비 내린 후 피어나는 꽃처럼 스캔들을 먹고 자랐고 손필드 공작과의 결혼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레이디 엘레노어 블랙우드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무도회장과 찻집을 통해 취할 듯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해링턴 부인의 오후 모임에서 섬세한 도자기 찻잔들은 장갑 낀 손이 오르내리며 계산된 무심함으로 부딪혔고 팔랑이는 부채 너머의 눈빛은 공기를 채우는 정중한 대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메이페어의 응접실들은 부인들이 구석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로 웅성거렸다. 그들의 속삭임은 사교계가 요구하는 신중함의 가면을 유지하면서도 주의 깊은 귀에 닿을 만큼만 퍼져나갔다. 엘레노어의 부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진 화이트 파티에서
블랙우드 경이 숙련된 진지함으로 전달한 공식적인 설명은 그의 맏딸이 결혼 준비의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쇠약에 걸려 시골의 친척에게 요양을 보냈다라는 것이었다. 금빛 곱슬머리와 도자기 같은 피부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옅은 푸른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레이디 캐서린 블랙우드는 언니의 안부를 물을 때 적절히 눈을 내리깔며 걱정하는 동생의 역할을 설득력 있게 연기했다. 엘레노어에게서 소식이 있었나요, 캐서린 양? 펜브룩 부인이 차를 마시며 물었다. 그녀의 말투는 염려하는 듯 했지만 눈은 호기심으로 날카로웠다. 짧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캐서린이 레이스 손수건을 눈에 대며 섬세한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그녀의 연기는 흠잡을 데 없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모든 흥분에서 벗어나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그녀의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믿으세요. 당신 가문에, 그리고 물론 공장님께도 참으로 비극이군요. 펜브룩 부인이 캐서린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말을 이었다. 그분께서는 놀라운 의연함으로 견디고 계세요. 캐서린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뺨에 살짝 홍조가 돌았는데 이는 그녀가 바로 이 대화를 나누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위트모어 경의 서재의 한적한 골방에서 공작을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잠의 애적인 걱정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같은 관찰자들이 놓친 것은 공작의 이름이 언급될 때 캐서린의 장갑 낀 손가락이 손수건을 비트는 방식이나 새로운 방문객이 안내될 때마다 마치 그의 도착을 기대하거나 어쩌면 두려워하는 듯 그녀의 시선이 문 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한편 시내 건너편 그의 클럽에서 손필드 공작 알렉산더 웨스트브룩은 귀족적인 무관심으로 동료들의 얇게 가려진 호기심을 견뎌냈다. 그의 금빛 잘생긴 외모는 변함없었지만 아마도 눈가의 어떤 긴장감이 내면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말해야겠군, 손필드. 신부가 결혼식에 그렇게 가까워 도망치다니 아주 이례적인 일이야. 웰즈버리 경이 3번째 브랜디로 혀와 신중함이 모두 풀어진 후에 말했다. 엘레노어 양은 항상 분별 있는 아가씨처럼 보였는데 신경과민이나 여성 히스테리 같은 타입은 아니었지. 공작은 그저 눈썹을 치켜 올렸을 뿐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천천히 자신의 술을 마셨다. 블랙우드 가문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데 대해 저의 완전한 동정과 지지를 보냅니다. 그가 대답했고 그의 어조는 그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를 끝냈다. 그들의 공개적인 연기와는 별개로 캐서린과 알렉산더는 비밀스러운 만남을 계속했다. 그들의 열정은 이제 엘레노어의 실종이라는 예기치 않은 복잡함과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져온 불편한 감시로 인해 누그러졌다. 이번 시즌의 결혼식에서 도망친 3번째 딸이군요. 윈필드 부인이 오페라에서 동행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블랙우드 가문이 쏠리는 관심에 뻣뻣하게 앉아있는 옆 박스석에 의도적으로 들리도록 했다. 아마 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죠? 대답이 돌아왔고 화려한 프로그램 뒤에 겨우 가려진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엘레노어의 귀환 소식 없이 몇 주가 지나자 추측은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소문은 비밀스러운 옛 연인부터 외국으로의 사랑의 도피에 그리고 공작의 첫 번째 부인이 사교계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한 것을 둘러싼 더 사악한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모든 속삭임, 모든 추측, 블랙우드 가문이나 공작 자신을 향해 던져지는 모든 잔인하게 즐거워하는 시선은 엘레노어가 언젠가 지금 그녀의 부재를 개걸스럽게 즐기는 사교계로 돌아오기로 선택한다면 넘어야 할 벽에 벽돌 하나를 더 쌓았다. 25해 동안 공들여 유지해온 그녀의 명성이 파혼의 희생양이 되면서 시간조차 지우기 힘든 오점을 남긴 채 그녀의 최종적인 재등장에 대한 판도는 나날이 높아져만 갔다. 윈터헤이븐에서의 한 달은 엘레노어에게 슬픔의 안개 속에서 지나갔다. 낮과 밤이 뒤섞이는 동안 그녀는 유령처럼 넓은 방들을 돌아다녔고 음식이나 교제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빅토리아 부인은
인내심 있는 염려로 지켜보았고 강요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저 곁에 머물렀다. 그러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폭풍의 최악의 순간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봄이 노선벌랜드 시골 전역으로 번져가며 야생의 풍경을 선명한 녹색과 야생화의 물결로 칠했고, 이는 점차 엘레노어를 매일 더 오랜 시간 동안 밖으로 이끌었다. 런던 집의 잘 가꾸어진 정원과는 너무나 다른 거친 아름다움에서 위안을 찾으며 윈터헤이븐의 광대한 부지를 걷는 동안 그녀의 안색은 예전의 혈색을 되찾아갔다. 그러한 산책 중 하루, 빅토리아 부인이 가죽 장정의 회계장부를 팔에 낀 채 조카에게 다가와 분기별 회계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무심한 듯 신중하게 물었다. 이 요청은 충분히 순수해 보였지만 그녀의 회복의 전환점이 되었다. 가지런한 숫자열은 엘레노어의 정돈된 마음에 예상치 못한 안식처를 제공했다. 덧셈과 뺄셈의 명확한 논리는 그녀가 견뎌온 감정적 혼돈과 위안이 되는 대조를 이루었고, 그녀는 점점 더 커지는 관심으로 영지관리의 세부 사항에 몰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러한 몰입을 관찰한 빅토리아 부인은 점차 소작인과의 서신 교환부터 지역 상인과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책임을 공유하며 여성이 어떻게 지성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통제할 수 있는지 가르침보다는 모범을 통해 보여주었다. 북쪽 밭을 휴경지로 두지 않고 윤작하자는 내 제안 덕분에 수확량이 거의 20%나 늘었단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영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빅토리아 부인이 말했다. 높은 창문을 통해 햇빛이 지도와 장부로 뒤덮인 거대한 오크 책상 위로 쏟아져 내렸다. 엘레노어는 놀라움에 고개를 들었고 자신의 아이디어가 우선시하도록 교육받았던 사회적 성취를 넘어 실질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증거에 가슴이 작은 자부심으로 따뜻해졌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았어요, 이모님. 그녀는 조용히 인정하며 손가락으로 눈앞의 회계장부 가죽 표지를 어루만졌다. 제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빅토리아 부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잡힌 잔주름이 진정한 따뜻함으로 구겨졌고 그녀는 명백한 만족감으로 조카를 바라보았다. 실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자유란다, 엘레노어.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계획했던 삶은 사라졌으니 이제 너 자신의 설계로 삶을 만들 수 있단다. 이 대화는 다음 날 저녁 엘레노어가 이모를 따라 이웃 영지인 소누드 홀에서의 저녁 식사에 참석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이는 런던을 떠난 후 그녀의 첫 사교 모임이었지만 총 6명의 손님만이 참석한 조촐한 자리였다. 그들의 주인인 제임스 해링턴 경은 30살의 호라비로 그의 과묵한 태도 뒤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감춰져 있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의 대화가 문학과 철학으로 옮겨가자 그 지성이 드러났는데, 이는 엘레노어가 항상 즐겼지만 런던의 결혼 중심적인 사교계에서는 좀처럼 논할 기회를 찾지 못했던 주제들이었다. 그는 알렉산더처럼 전통적인 미남은 아니었고 체격은 더 가냘프고 이목구비는 더 각졌지만 그의 회색 눈에는 엘레노어의 주의를 끄는 깊이가 있었다. 특히 그가 현대시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정중한 관용이 아닌 진정한 관심으로 들어줄 때 더욱 그랬다. 소누드 홀의 동쪽 별관에는 상당한 규모의 서재가 있었고 저녁 식사 후 해링턴 경은 작은 일행을 이끌고 자신의 소장품을 둘러보았다. 그는 과학 저널이 꽂힌 책장 앞에서 멈춰 섰고 이는 엘레노어가 최근에 읽었던 농업 개량에 관한 기사를 언급하게 했다. 과학의 실용적인 적용에 저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을 거의 찾지 못합니다. 해링턴 경이 다른 관계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토론하면서 새로운 감탄의 눈으로 엘레노어를 살피며 말했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내용물을 토론하기보다는 초판본을 감상하는 것을 더 선호하죠. 그날 저녁 늦게 떠날 준비를 할 때 그는 엘레노어의 손에 에세이 한 권을 쥐어주며
그녀가 저녁 식사 때 언급했던 영지 개량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교환 중에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잠시 스쳤고 그 순간적인 접촉은 엘레노어에게 예상치 못한 온기를 전달했으며 이내 그토록 빨리 마음의 상처가 아문 후에 무언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혼란이 뒤따랐다. 그러나 그들의 마차가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윈터 헤이븐으로 돌아가는 동안 엘레노어는 알렉산더의 배신이 아니라 해링턴 경에 사려 깊은 대화와 이제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에세이 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는 치유를 향한 첫 번째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나타내는 그녀의 감정적 풍경의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가을은 노선벌랜드 시골을 젓갈색과 황금빛의 테피스트리로 변화시켰고 수학철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가져왔다. 엘레노어의 초기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부인은 조카가 이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 집회소는 밀다발과 가을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소박하고 시골스러운 아름다움은 런던 무도회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금박 몰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엘레노어는 이모의 팔에 의지해 들어섰다. 그녀는 런던 옷장을 가득 채웠던 정교한 실크 창작물 대신 칼라와 소매의 수수한 레이스로 장식된 짙은 녹색 양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지역 음악가들은 피들과 플루트로 활기찬 시골 곡조를 연주했고 그 음악은 덜 세련되었지만 어쩐지 시즌 오케스트라보다 더 즐거웠다. 댄서들은 꾸밈없는 열정으로 전통적인 패턴을 따라 움직였고 엘레노어는 런던 무도회가 그에 비해 얼마나 경직되고 연극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솜필드에서 도망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녀가 이모를 도와 윈터 헤이븐을 관리하고 해링턴 경과 책과 농업 개량에 대해 서신을 교환하며 조용한 치유와 점진적인 발견의 6개월이었다. 그들의 교류는 항상 적절한 예의를 유지하면서도 점점 더 개인적인 것이 되어갔다. 그녀는 도착하자마자 그를 즉시 발견했다. 그의 큰 키는 붐비는 방 안에서도 눈에 띄었고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미소로 그가 다가왔을 때 가슴에 예상치 못한 떨림을 느꼈다. 런던 사교계 이후에 저희 지역 축제가 너무 시골스럽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했습니다. 엘레노어 영애. 그들이 인사를 나누며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더 소박한 옷차림을 명백한 감탄으로 훑어보았다. 오히려 신선하게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해링턴 경. 그녀는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대답하며 비공식적인 분위기가 그의 평소 과묵함을 완화시킨 것 같다고 생각했다. 모두가 의무나 과시가 아닌 즐거움을 위해 참여하는군요. 컨트리 댄스가 시작되자 그는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고 엘레노어는 춤을 전혀 추지 않으려던 초기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런던 왈츠의 긴밀한 대화보다는 여러 파트너와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기찬 스텝과 공동체적인 성격의 춤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발견했다. 춤 사이사이에 그들은 마을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그가 몇 달 전에 빌려준 에세이 책에 대해 토론하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그들의 대화는 농업 이론에서 철학, 그리고 사회의 본질 자체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현대 농업 방식이 농촌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예의 분석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해링턴 경이 진정한 관심으로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마치 이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아마도 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나 봅니다. 해링턴 경. 그녀는 솔직함에 스스로 놀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윈터헤이븐에 오기 전까지 제 생각은 항상 적절한 신부스감으로서의 소양과 적절한 대화에 맞춰져 있었지. 본질이나 목적에 대한 질문은 결코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의 표정은 촛불의 따뜻한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사려 깊어졌다. 그렇다면 아마도 불행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위장된 기회였을지도 모르겠군요.
그가 그녀의 귀에만 들리도록 목소리를 낮춰 제안했다. 공작과 결혼하셨다면 영지 관리의 재능이나 소작인 환경 개선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런 능력들이 공작 부인이라는 의무의 무게 아래 묻혀버리지 않았을까요? 엘레노어는 이 관점을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말의 진실이 내면에서 공명하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배신 위에 세워진 결혼에서 탈출한 것이 지위와 안정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한평생의 한계로부터 자신을 구해준 것일 수도 있다고 상상하게 되었다. 저녁이 계속되면서 엘레노어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가장 자유롭게 웃는 자신을 발견했다. 과거의 불행이 아닌 현재의 행동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기대의 무게가 일시적으로 어깨에서 벗겨졌다. 현대 문학에 대한 특히 활기찬 토론 중에 해링턴 경의 손이 우연히 그녀의 손을 스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즉시 손을 빼지 않았다. 그 짧은 접촉은 엘레노어에게 전율과 두려움을 동시에 동반하는 인식의 전류를 흘려보냈다. 그것은 그녀가 인정하기를 꺼렸던 것, 즉 영원히 손상되었다라고 믿었던 그녀의 마음이 그의 정신과 원칙이 점점 더 그녀의 존경을 받는 이 남자에게 반응할 만큼 어떻게든 치유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겨울은 특유의 혹독함으로 윈터헤이븐에 내려앉아 영지를 깨끗한 백설로 뒤덮었고 풍경을 고요한 동화의 나라로 바꾸는 동시에 거주자들을 주로 실내에 가두었다. 그곳에서는 활활 타는 벽난로와 두꺼운 돌벽이 사를레는 북풍으로부터 안식처를 제공했다. 엘레노어는 도서관이나 영지 사무실에서 보내는 이 조용한 날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모의 사려 깊은 지도 아래 윈터헤이븐의 다양한 측면을 관리하는데 자신감이 커졌고 저녁에는 종종 해링턴 경이 저녁 식사와 문학 토론을 위해 찾아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의 지적인 연결은 엘레노어가 이름 붙이기를 주저했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무언가로 깊어졌다. 그런 눈의 소리가 묻히는 아침 중 하루의 편지가 도착했다. 본긴에 찍힌 익숙한 블랙우드 가문의 문장은 엘레노어의 심장을 고통스럽게 덜컹거리게 했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밀랍을 깨고 두툼한 크림색 종이를 펼쳤다. 우아한 필체는 캐서린의 것이었다. 익숙한 고리와 곡선들은 이제 그것들이 전달하는 감정만큼이나 거짓되게 보였다. 편지는 손필드 공작과의 약혼을 알리며 숨막히는 뻔뻔함으로 엘레노어의 축복과 런던에서 봄에 열릴 결혼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언니의 공허한 후회와 투명한 정당화의 말들을 읽는 동안 엘레노어의 손에서 편지지가 떨렸다. 그 말들은 마치 엘레노어가 그들의 배신을 발견한 것이 파멸이 아닌 단지 불편함이었던 것처럼 가족의 유대는 모든 실망을 초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날 오후 해링턴 경이 도서관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편지는 무릎에 구겨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눈 속의 폭풍을 감추지 못하는 침착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서론없이 내용을 공유했다. 목소리는 경직된 자세와 꽉 쥔 손에서 드러나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의 시선을 고정한 채 결론 내렸다. 언제까지나 노선벌랜드에 숨어 지낼 수는 없어요. 제가 없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꾸며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어떤 싸움은 혼자 맞서야만 합니다. 엘레노어 영계. 그가 그녀의 의자 옆에 서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동맹 없이 런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그의 변함없는 존재와 조용한 지지는 엘레노어가 유지해온 조심스러운 침착함을 무너뜨렸다. 편지를 보고도 흘리기를 거부했던 눈물이 이제 그녀가 피하고 있던 진실을 인정하자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런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가족과 전 약혼자를 마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윈터헤이븐이라는 안식처와
그녀의 치유에 필수적이 된 남자를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제임스,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다. 당신이 제게 큰 의미가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제 마음의 남은 부분을 지키기 위해 벽을 쌓았고 그 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는 약속할 수 없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았다. 그의 회색 눈이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그녀의 시선을 붙잡는 동안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다. 저는 꾸며내는 누군가의 전부를 갖느니 당신의 진실된 모습의 일부를 갖겠소, 엘레노. 그가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고 엘레노어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이전에는 닫힌 문만 있었던 곳에 조심스러운 가능성이 펼쳐졌다. 빅토리아 부인이 들어와 손을 잡고 말없이 소통하는 시선으로 잠긴 그들을 발견했고 조용한 만족감으로 미소 지으며 차가 준비되었다고 알리기 위해 헛기침을 했다. 응접실로 이동하면서 엘레노어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의 여정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6개월 전 도망쳤던 여인과는 다른 여인으로 런던에 돌아갈 것임을 인식했다. 더 이상 딸이나 예비 신부의 역할로 정의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발견하는 여성으로서 말이다. 런던에서 무엇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든 캐서린과 알렉산더와의 어떤 대결이 임박해 있든 그녀는 손필드 영지에서 도망쳤던 망연자실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소중히 여기는 동맹들과 함께 그리고 한때 끝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진정한 행복을 향한 여정의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시작이었다는 커져가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마주할 것이었다. 엘레노어의 마차가 블랙우드 타운하우스를 향해 메이페어의 익숙한 거리를 지날 무렵 런던에는 봄이 돌아와 있었다. 세련된 도로는 갓 잎이 돋아난 나무들과 이른 꽃들로 화사한 창문 상자들로 줄지어 있었지만 그녀는 한때 익숙했던 풍경을 노선벌랜드에서의 몇 달 동안 변화된 눈으로 바라보았다. 화려함보다는 정밀하게 재단된 짙은 푸른색 양모 여행복의 우아한 단순함은 내면의 변화만큼이나 외면의 변화를 반영했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지만 예전처럼 경직되지 않고 편안했고 밤색 머리는 유행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스타일로 정돈되었지만 어쩐지 그녀가 한때 선호했던 정교한 머리 모양보다 얼굴을 더 돋보이게 했다. 썬필드에서 도망친 지 9개월, 자아 발견과 조용한 성장의 9개월이 지났다. 마차가 어릴 적 집으로 다가오면서 여전히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지만 떠날 때는 없었던 새로운 견고함이 그녀의 정신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연 집사는 그녀의 모습에 충격을 거의 감추지 못했다. 그는 거의 1년 전에 떠났던 똑같은 레이디 엘레노어를 기대했지. 지금 빅토리아 부인을 연상시키는 조용한 권위로 장갑을 건네는 침착한 여인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했다. 부모님은 응접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값비싼 실크 옷자락을 스치며 일어섰고 아버지는 자리에 앉은 채였다. 엘레노어가 들어와 공기 중에 진동하는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정확함으로 인사를 했을 때 그의 얼굴은 억제된 불쾌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네가 이 가문에 상당한 망신을 주었다, 엘레노어. 블랙우드 경이 서론없이 시작했다. 그의 어조는 피고인을 대하는 판사의 그것이었다.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우리가 사교계가 겨우 받아들인 해명을 만들어내도록 강요했고 이제 내 동생이 네가 버린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는 바로 이때 예고도 없이 돌아왔구나. 엘레노에어는 움츠러들지 않고 아버지의 시선을 마주했다. 한때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화려한 주변 환경이 이제는 과도하고 어딘가 공허해 보인다는 것을 무심한 관심으로 알아차렸다. 금박과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편안함이나 취향보다는 과실을 더 말해주고 있었다. 저는 공작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아버님.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캐서린과 그의 내밀한 관계를 발견하고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제 자신을 빼낸 것뿐입니다.
블랙우드 부인은 이 직설적인 말에 숨을 헐떡이며 진심으로 충격받은 듯 손을 목으로 가져갔고, 블랙우드 경의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다. 그런 비난은 품이 없고 근거도 없다. 그가 목소리를 약간 높이며 선언했다. 공작은 너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너그럽게 간과하기로 동의했고, 내 동생에게 이 가문에 적절하고 유리한 애착을 형성했다. 그날 밤 엘레노어는 자신의 침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캐서린을 발견했다. 그녀의 금빛 아름다움은 변함없었지만 푸른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언니가 날 위해 기뻐해 주길 바랐어. 그녀가 뉘우침과 반항 사이를 오가는 어조로 시작했다. 알렉산더와 나는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 어떤 감정은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언니도 이해하잖아. 엘레노어는 9개월 전에는 불가능했을 명료함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알렉산더를 사로잡았던 아름다운 얼굴뿐만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불안감과 이기심을 보았다. 이건 사랑에 관한 게 아니었어, 캐서린.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건 이기는 것에 관한 거였어. 단지 다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빼앗는 것에 관한 거였지. 그 상이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랄 뿐이야. 다음 날 아침에는 알렉산더 자신이 직접 찾아왔다. 그의 금빛 잘생긴 외모는 그가 배신한 여인을 마주하면서 드러난 경계심 어린 표정으로 다소 빛이 발해 있었다. 당신은 항상 너무 유능하고 너무 침착했소, 엘레노어. 그는 초반에 의례적인 인사가 오간 후에 말했다. 그의 어조는 이 관찰이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나는 당신이 사라질 때까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소. 엘레노어는 윈터헤이븐에서의 시간을 보내기 전에는 불가능했을 무심함으로 그를 살폈다. 그의 말에서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남자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인식했고, 피상적인 매력과 지위에 근거해 그에게 부여했던 깊이와 진실성이 그의 성격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쓰라리거나 화나지 않고 사실 그대로였다. 그 말은 처벌이 아니라 단지 진실의 인정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응접실에 세워둔 채 서신을 처리하러 갔다. 빅토리아 부인과 해링턴 경으로부터 온 편지들은 그녀를 노선벌랜드에서 쌓기 시작한 진정한 삶과 연결해 주었고, 런던으로의 귀환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와 마주하는 필요한 대결이었지. 그녀가 부재하는 동안 그 얄팍한 가치와 연극적인 관계를 뛰어넘어버린 세계로의 영구적인 복귀가 아니었다. 펜브룩 공작 부인의 연례 봄 무도회는 런던 시즌의 정점을 상징하는 행사였다. 참석 자체가 특권이자 사회적 지위의 표현이었으며, 웅장한 무도회장은 금박 거울에 반사되는 수많은 촛불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교계의 정수들이 동료들 사이에서 돋보이고 주목받기 위해 최고의 의상을 차려입고 모였다. 엘레노어는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입장했다. 그녀의 드레스는 짙은 에메랄드색 실크로 만들어져 그 우아한 단순함이 그녀를 둘러싼 정교하게 장식되고 보석으로 치장된 의상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의 태도에 깃든 조용한 자신감은 그녀가 침착한 위엄으로 군중 사이를 지날 때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을 자아냈다. 지난 한 주는 그녀를 사교계에 다시 소개하고 캐서린의 다가오는 결혼식에 그녀의 존재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심하게 기획된 사교 행사들의 연속이었다. 모든 만남에서 엘레노어는 얇게 가려진 호기심과 때로는 악의적인 그녀의 부재와 귀환에 대한 추측에 맞서 완벽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다. 오케스트라가 막 첫 춤의 서막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모인 손님들 사이에 놀라움의 물결이 일었다. 머리들이 입구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제임스 해링턴 경이 서서 방을 조용히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런던 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시즌의 인공적인 즐거움보다 시골 생활의 지적인 추구와 조용한 즐거움을 선호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확신을 보였다. 그의 눈은 즉시 엘레노어를 찾았고 그는 목적을 가지고 군중을 해치며 나아갔다. 그는 완벽한 예의로 그녀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 모습은 그들을 지켜보는 모든 이에게 명백한 따뜻함을 전달했다. 엘레노어 영애. 그의 목소리가 그들 주위에 잠시 내려앉은 정적 속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저에게 이 춤의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복귀 이후 다른 어떤 신사와도 춤추기 전에 이루어진 이 공개적인 요청은 무도회장의 즉각적인 추측에 물결을 일으킨 명백한 지지와 존중의 표현이었다. 그녀가 진정한 미소로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방 건너편에서 알렉산더는 그들이 댄스 플로어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엘레노어와 해링턴 경 사이에 흐르는 편안한 대화와 그녀가 그의 팔 안에서 움직이는 여유로운 우아함이 그들의 교제 기간 동안 그녀가 항상 유지했던 통제된 예의와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며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캐서린은 근처에 서 있었고 그녀의 주위는 약혼자와 잘생긴 젊은 웨더비 자작 사이에서 눈에 띄게 나뉘어 있었다. 그녀는 최근의 약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추파로 그의 감탄 어린 시선을 부추겼고 알렉산더가 최근 몇 주 동안 이 분산된 주의를 점점 더 자주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엘레노어는 자신의 새로운 진정성에 반응하는 듯한 작지만 점점 커지는 손님들의 무리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영지 관리부터 문학에 이르는 주제에 대해 조용한 권위로 말하면서 대화는 이전 시즌 동안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녀의 지성은 더 이상 적절한 여성적 소양이라는 거칠애 아래 조심스럽게 감춰지지 않았다. 내가 잘못 선택했소. 알렉산더가 그녀가 테라스 문 근처에 잠시 혼자 서 있을 때 다가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녀만이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낮았다. 이제야 알겠소. 엘레노어는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렸을 때야 가치를 알아차린 남자에 대한 가벼운 연민 외에는 어떠한 감정적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무심한 관심으로 알아차렸다.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지 당신이 그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뿐이죠. 그가 대답하기 전에 다과 테이블 근처의 소동이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캐서린의 목소리가 웨더비 자작과의 언쟁에서 날카롭게 높아져 있었다. 그녀의 뺨은 온실에서의 사적인 순간에 그녀에게 했던 이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라 부인과 2번이나 춤을 춘 것에 대해 그를 질책하면서 어울리는 수줍음이 아닌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그 경솔한 폭발은 엘레노어가 저녁 내내 이미 관찰했던 것, 즉 캐서린의 추파가 약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훨씬 넘어섰다는 것과 공작을 확보하는 데 명백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과 정복에 대한 그녀의 욕구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알렉산더가 펼쳐지는 장면을 수습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이는 동안 해링턴 경이 엘레노어의 곁에 나타났다. 그의 존재는 그들이 연못의 잔물결처럼 무도회장에 퍼지는 속삭임을 지켜보는 동안 변함없는 위안이 되었다. 어떤 보물은 외양보다 본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만 인식됩니다, 엘레노어 영애.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회색 눈은 그의 절제된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강렬함으로 그녀의 눈을 붙잡았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찾아뵙고 우리의 공동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특유의 직설적이면서도 완벽한 예의로 이루어진 그 선언은 엘레노어의 뺨의 온기를 그리고 그녀가 그 가능성을 거의 잊을 뻔할 정도로 오랫동안 부재했던 가벼움을 그녀의 마음에 가져다 주었다. 무도회가 그들 주위에서 계속되는 동안 엘레노어는
자신의 과거의 마지막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자리는 사회적 기대가 아닌 진정한 연결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미래의 전망으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혈통이나 성취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신과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와 함께 말이다. 그녀의 선택에 대한 공개적인 명예회복은 극적인 대결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가십이나 비난도 훼손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 완성되었다.